어둠 속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고의 소리도 없이 그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닥쳤다. 경찰관 이준호는 그 소리에 반응하기 전에 이미 상황은 나빠지고 있었다. 그가 속한 특수작전팀은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하는 작전 중이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의 K라인 파트너인 타이거는 그 옆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타이거는 몸집이 큰 독일 셰퍼드로 이준호와 함께 훈련을 거쳐온 최고의 파트너였다. 경찰견과 인간 사이의 끈끈한 신뢰가 그들의 팀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하나의 팀이었다. 이준호가 위험에 처했을 때 타이거는 그의 눈빛을 읽고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밀매 조직의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된 함정으로 그들을 가두었고 그 순간 이준호는 갑작스럽게 총에 맞았다. 오른쪽 어깨에 깊은 총상이 나면서 그는 곧바로 쓰러졌다. 총알이 몸을 관통한 순간 그의 의식은 빠르게 흐려졌다. 타이거. 그는 약한 목소리로 그의 파트너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타이거는 이준호가 쓰러지자마자 그의 옆에 달려가 몸을 보호하려 했다. 강아지의 본능은 그에게 명확했다. 그의 주인이 위험에 처했다면 무엇이든지 그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타이거는 이준호의 어깨 위에 몸을 덮고 위협을 느낀 밀매 조직의 사람들을 경계하며 그를 지켰다. 타이거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견의 임무라는 본능에 충실히 따르며 그 누구보다도 이준호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했다. 이준호의 혈액은 이미 바닥나고 있었다. 주변의 동료들은 그를 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긴급히 구조 요청을 했지만 밀매 조직의 폭력적인 저항으로 구조팀은 접근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준호가 죽을 때까지 그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타이거가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이준호를 물고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경찰견은 오직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타이거, 하지 마! 이준호는 그의 파트너에게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타이거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그를 물고 끌고 갔다. 타이거는 자기 자신보다 주인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듯 이준호를 무작정 끌어냈다. 밀매 조직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경찰견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준호가 움직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타이거의 강한 팔꿈치와 발톱이 이준호의 어깨와 팔을 견고하게 붙잡아 올리며 그를 조금씩 움직이게 했다. 이 과정은 몇 초도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이준호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시간이 되었다. 그는 타이거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 강아지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이제는 기적을 믿어야만 했다. 타이거, 나를 살려줘. 이준호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타이거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의 감정을 본능적으로 이해한 듯이 계속해서 이준호를 끌고 나갔다. 수많은 생각이 이준호의 머릿속을 스쳤다. 이것이 끝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그의 충직 K-라임 파트너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있었다. 타이거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멀리서 구조팀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준호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고 타이거는 그 소리에 더 빠르게 반응했다. 그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밀매 조직의 반격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잠시 후 이준호와 타이거는 갑자기 밀매 조직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때 타이거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했다. 타이거는 이준호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며 밀매 조직의 남자들이 가까워지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준호의 몸은 이미 피로에 지쳐 있었고 그를 보호하려는 타이거의 힘도 점차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타이거는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준호의 파트너이자 그와 함께 삶을 공유한 동반자였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는 존재였다. 타이거는 낮게 낮게 웅크리며 몸을 움츠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동작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밀매 조직의 남자들은 두려움 없이 다가오며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타이거의 존재 덕분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나가, 이제 모든 게 끝이다.
밀매 조직의 한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들은 경찰관을 잡아내고 타이거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타이거는 이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바닥에 엎드리며 빠르게 이준호를 물고 끌어올렸다. 한순간 타이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이준호를 끌어낸 것이었다. 밀매 조직의 남자들은 타이거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타이거의 강한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한 명의 남자가 타이거에게 칼을 휘둘렀다. 그 칼날이 타이거의 가슴에 스쳐갔다. 그러나 타이거는 그 칼날에 상처를 입은 채로도 물러서지 않고 이준호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었다. 타이거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이준호는 이제 타이거의 강한 힘에 의존하며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몸을 그에게 맡겼다. 그의 시야는 흐려져 갔고 생명이 점점 떨어져 나갔다. 타이거. 이준호는 약하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약했지만 타이거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끌어당겼다. 타이거의 발톱과 강한 턱이 이준호의 몸을 더욱 단단하게 붙잡았다. 괜찮아, 이준호.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타이거의 행동은 이준호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몸을 움켜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준호를 보호하며 나아갔다. 그때 갑자기 구조팀의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이준호! 구조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밀매 조직의 저항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이준호는 이제 모든 희망을 타이거에게 맡기고 있었다. 그가 다시 구조대의 손에 닿을 수 있을지, 타이거가 그를 지킬 수 있을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밀매 조직의 한 남자가 타이거를 향해 총을 겨누며 쏘았다. 총알이 타이거의 목덜미를 스쳤다. 타이거는 잠시 후 다시 일어났다. 그의 몸에 상처가 생겼지만 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타이거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것은 이준호가 그의 보호자였고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타이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이준호를 구하려 했다. 타이거의 마지막 힘을 다해 그들은 그들을 둘러싼 밀매 조직의 공격을 뚫고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구조팀이 다가왔다. 구조팀의 대원들이 총을 쏘며 밀매 조직을 물리쳤다. 타이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준호를 구조팀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준호는 구조팀의 손에 의해 헬리콥터로 실려갔고 타이거는 그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다. 타이거가 없었다면 이준호는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이준호는 타이거의 손길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타이거, 고마워. 이준호는 헬리콥터에서 깨어났다. 자신의 몸은 여전히 통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 구조팀의 대원들이 그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주었고 그곳에서 그는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심각했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타이거였다. 타이거는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이후 그의 상태는 알 수 없었다. 이준호는 타이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병원에 있던 이준호는 고통 속에서도 타이거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의 마지막 말을 생각했다. 타이거, 고마워. 이 말은 그에게 끝없는 힘을 주었다.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이준호는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다. 그가 퇴원할 즈음 병원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으니 타이거가 살아있다는 소식이었다.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귀를 의심했다. 타이거가 죽은 줄 알았던 그는 그 소식에 너무나도 놀랐고 감격스러웠다. 그는 눈물이 흐를 정도로 기뻤다. 타이거가 살아있다니, 그럼 내가 가야 해. 이준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곧바로 타이거가 치료를 받고 있는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그에게 타이거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타이거는 매우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의 의지와 충성심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치료했지만 이제는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이준호는 병원의 문을 열고 타이거의 침대 옆에 다가갔다. 타이거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이준호의 모습을 보고서는 눈을 떴다. 그 눈빛에서 이준호에게 전하고자 하는 감정이 전달됐다. 타이거는 이준호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의 얼굴을 향해 느릿하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타이거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무 고마워, 타이거. 내 덕분에 내가 살아남았어. 타이거는 이준호를 부드럽게 핥으며 자신이 끝까지 그를 지킬 것임을 암시했다. 이 순간 두 존재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타이거는 이제 그저 경찰견이 아니라 이준호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도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은 타이거의 용기와 이준호와의 특별한 유대에 감동을 받았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경찰과 경찰견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깊은 친구 이상의 것이었고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이준호는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면서 타이거와 다시 함께 일할 날을 기다렸다. 그는 타이거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었다. 타이거는 그의 생명을 구했고 이준호는 그 덕분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야, 타이거.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이준호는 그 말을 타이거에게 속삭이며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타이거는 이준호의 품에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두 존재는 이제 서로를 완벽히 신뢰하며 그들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준호와 타이거는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준호는 타이거와 함께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유대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들의 팀워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타이거는 이준호를 위해 언제나 함께 싸우고 위험을 감수하며 그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호는 경찰서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간 곳은 예전과는 다른 경찰서였다. 동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는 타이거와 함께 다시 일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경찰서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범죄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경찰들은 새로운 위협에 맞서 싸워야 했다. 어느 날 이준호와 타이거는 경찰서에서 긴급한 호출을 받았다. 이준호 경찰관, 긴급 출동 요청입니다. 근처에 있는 큰 마약 밀매 조직을 추적해야 합니다. 정보를 확보한 대로 바로 출발하세요. 이준호는 타이거와 함께 즉시 출동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경찰과 경찰견을 넘어서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전우의 관계가 되었다. 차에 올라탄 이준호는 타이거에게 말을 걸었다. 타이거, 오늘도 네가 나를 지켜줄 거지? 타이거는 그의 말에 반응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준호에게 충성심을 보여줬다. 그들의 여행은 위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준호는 타이거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착한 현장에서는 마약 밀매 조직이 이미 경찰의 추적을 눈치챘고 빠르게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준호와 타이거는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조직원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총격을 시작했다. 이준호는 타이거와 함께 교전을 시작하며 빠르게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타이거는 그의 본능에 따라 이준호를 보호하며 싸웠다. 적의 총알이 지나가는 와중에도 타이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준호를 지켰고 이준호는 타이거의 힘을 믿으며 그와 함께 싸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졌고 그들은 점차 궁지에 몰려갔다. 그때 이준호는 눈앞에 다가오는 위험을 느꼈다. 총을 든 한 명의 적이 자신을 겨누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준호는 순간적으로 타이거에게 눈을 돌렸다. 타이거는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호는 속으로 기도했다. 타이거, 제발. 그 순간 타이거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적의 공격을 막아섰다. 타이거는 이준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앞에 내세우며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내보냈다. 너는 살아야 해. 내가 널 지킬 거야. 총알이 타이거의 몸을 지나가면서 이준호는 절박하게 그를 구하려 했다. 타이거는 고통 속에서도 이준호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싸웠다. 그 모습에 이준호의 마음은 더 이상 차가운 경찰관의 마음이 아니었다. 그는 타이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겠어, 타이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준호의 말에 타이거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경찰과 경찰견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동물의 인생을 건 강한 유대였다. 그리고 그 유대는 어떤 어려움에도 끄떡없이 그들을 지켜줄 것임을
두 사람은 깊이 깨달았다. 타이거는 이준호의 품에 안겨 쓰러져 있었지만 그의 숨결은 여전히 거칠고 강했다. 이준호는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았다. 총격전이 끝난 후 경찰 특공대와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했고 타이거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준호는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타이거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러나 이준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타이거가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타이거와 함께 겪은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들의 첫 만남, 서로를 신뢰하며 싸운 순간들,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시간이 이준호에게 너무나 소중했다. 타이거는 그저 경찰견이 아닌 이준호에게 있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의료진은 타이거의 상태를 빠르게 점검한 후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경찰견은 몸에 여러 군데 총알을 맞았지만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상태가 많이 위급하니 최대한 빨리 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준호는 깊은 숨을 쉬고는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겠죠? 라고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그 말이 과연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타이거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이젠 그를 놓칠 수는 없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준호는 밖에서 기다렸다.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동안 많은 전투와 위험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이준호는 매 순간마다 타이거를 떠올리며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그저 타이거와 함께 다시 그들의 임무를 이어가고 싶었다. 그때 병원 대기실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얼굴이 긴장된 채로 이준호에게 다가왔다. 그의 상태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수술 후에도 장기적인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생명에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타이거를 믿고 기다렸다. 의료진은 수술이 끝난 후 타이거를 안정시키고 치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준호는 여전히 불안했다. 타이거가 회복되면 다시 함께 싸울 수 있을까? 이전처럼 신뢰하며 팀워크를 이뤄낼 수 있을까? 그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타이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여러 번 그 증거를 보여주었으니까. 몇 시간이 지나 타이거는 의식이 돌아왔고 이준호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타이거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이준호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이준호는 타이거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넌 나의 전우, 타이거. 이제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타이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준호의 손을 물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의 마음을 읽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그들은 이제 다시 한 팀으로 돌아왔고 어떤 위협도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준호는 말했다. 너와 나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 타이거는 그가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섰다. 이제 이준호와 타이거는 어떤 위험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다시 경찰로서의 임무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이준호와 타이거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타이거는 여전히 몸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불굴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이준호는 타이거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넌 다시는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 타이거. 타이거는 그의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유대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경찰의 일선에서 타이거와 함께 싸운 시간들이 그들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날 오후 이준호는 경찰서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바로 지난번 사건에서 남은 미스터리한 조직의 흔적을 추적하는 일이었다. 타이거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준호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타이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는 타이거에게 무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썼다.
그들의 첫 번째 추적은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로 이어졌다. 그곳은 이전에 범죄자들이 자주 드나들던 장소였고, 최근에도 그곳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발견되었다. 이준호는 타이거와 함께 창고 앞에 서서 주변을 살폈다. 타이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아. 너가 괜찮다면 함께 가자. 타이거는 이준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강했다. 이준호와 타이거는 조심스럽게 창고로 접근했다. 창고는 어두컴컴하고 고요했다. 그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고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창고의 뒤편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다. 이준호와 타이거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리고 몇 초 후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이곳에서 끝을 봐야 한다. 한 남자가 말했다. 이준호 경찰관과 그 K9이 여기 올 거라고 예상했어. 이번엔 우리가 먼저 손을 쥐어야 한다. 이준호는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준호와 타이거의 추적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동안 치열한 추적을 거쳐 이들을 잡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예상보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호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다. 타이거, 준비됐어? 타이거는 그의 손을 다시 한번 밀어내며 그에게서 나오는 힘을 느꼈다. 이 순간 그들의 협력은 어떤 위험도 넘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우리 다시 싸워야 해. 이준호는 결심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마지막 임무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미스터리한 조직을 끝내야 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이준호는 타이거와 함께 다가갔다. 창고 안에서 남자들은 그들이 눈치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준호는 그들을 포위하기 위해 창고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리고 타이거는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이준호를 도왔다. 갑자기 창고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남자들은 총을 꺼내들고 이준호를 겨누었지만 타이거는 그들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며 그들을 제압했다. 타이거는 몸을 던져 남자들을 쓰러뜨렸고 이준호는 그들을 잡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싸웠다. 그 싸움은 몇 분간 계속되었고 결국 이준호와 타이거는 남자들을 무력화시켰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들은 마침내 조직의 일원들을 잡을 수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경찰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이준호는 타이거에게 손을 내밀었다. 잘했어, 친구야. 타이거는 그의 손을 물어주며 그들의 승리를 함께 나누었다. 이준호는 타이거와 함께한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 실감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이제 이준호와 타이거는 어떤 위협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준호와 타이거는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들의 승리를 조용히 되새겼다. 하지만 이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그동안의 사건들, 그리고 이 조직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이준호를 괴롭혔다. 타이거는 그 옆에서 묵묵히 걷고 있었다. 그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다. 타이거는 늘 이준호와 함께 고난을 겪어온 진정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경찰견과 경찰관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동료애가 깊이 뿌리 내린 상태였다. 타이거, 우리가 막은 건 시작에 불과했어. 우리가 풀어야 할 사건은 아직도 많아. 이준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들은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경찰서로 돌아갔다. 갑자기 이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상부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이준호는 잠시 고민한 후 전화를 받았다. 이준호, 지금 바로 상부로 올라와. 중요한 일이 생겼다. 상부의 목소리는 매우 급박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호는 전화를 끊고 타이거를 바라보았다. 타이거, 또 일이 생긴 것 같아. 가자. 둘은 다시 한번 빠르게 걸음을 옮겼고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상부로 올라갔다. 그곳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상부의 고위 경찰들은 이미 회의 중이었고 이준호는 곧바로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준호, 네가 이번 사건을 맡았던 것 알고 있지? 이번엔 좀 더 큰 사건이다. 네가 지난번에 쫓았던 그 조직, 그들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 이번에는 훨씬 더 위험한 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상부의 한 경찰관이 말했다. 이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어떤 일이죠?
우리가 막은 그 조직 뒤에는 국외로 연결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있어. 이제 그들이 서울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들의 목표는 경찰력을 무력화시키고 더 큰 범죄를 일으키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막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더 큰 재앙이 될 거야. 이준호는 상부의 말을 듣고 짙은 고민에 빠졌다. 그가 이 사건을 맡은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직면한 범죄의 규모가 너무 커진 것이었다. 타이거도 이준호의 표정을 보며 그의 마음을 읽었는지 발걸음을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이준호,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야. 타이거는 그에게 말하지 않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찼다. 이준호는 타이거의 눈을 보며 짧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고 이 어려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상부에서 들어온 경찰관들이 하나둘씩 앉았다. 이준호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이번엔 우리가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타이거, 다시 한번 내 옆에 있어줘. 타이거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마쳤다. 이준호는 결심을 굳히고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그들의 역대급 위협을 의미했지만 그는 타이거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이준호와 타이거는 새롭게 주어진 임무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니었다. 이제는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향한 거대한 싸움이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타이거와 이준호는 그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고 그들이 힘을 합친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준호와 타이거는 긴박하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경찰서의 각 부서에서 모인 팀원들은 이미 일련의 작전을 세우고 있었고 이준호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우리는 그들의 계획을 한 발 앞서 막아야 해. 이 사건은 단지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그들이 막아야 할 범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압박감을 더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준호가 물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거야. 첫째, 네가 맡을 정보 수집 작전이 필요하고, 둘째, 타이거와 함께 현장 추적을 진행해야 한다. 상부의 지시는 명확했다. 이준호는 지시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팀은 본격적인 작전을 준비했다. 이준호는 정보팀과 함께 범죄 조직의 주요 인물과 이들이 연결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타이거는 현장 추적과 수색에 집중하며 이준호를 돕기로 했다. 둘은 언제나 함께였고 이번에도 그들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팀워크를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작전 준비를 마친 후 이준호는 타이거와 함께 첫 번째 현장으로 향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범죄 조직의 흔적이 남아있는 폐창고였다. 창고는 한적한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었다. 창고 근처에 다가가자 타이거가 바로 앞에서 냄새를 맡으며 두 발로 멈춰섰다. 이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멈추었다. 타이거가 무언가를 느꼈다는 것이었다. 타이거, 뭐지? 이준호가 묻자 타이거는 낮게 울음소리를 내며 창고 쪽으로 향했다. 이준호는 타이거의 행동을 따르며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다. 창고 안에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 숨어 있었고 그들은 이준호와 타이거의 접근을 감지하지 못했다. 이준호는 바로 타이거에게 신호를 보냈고 타이거는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 순식간에 몇 명의 범죄자가 쓰러졌고 이준호는 신속하게 나머지 범죄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창고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들렸다. 이준호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 소리는 어떤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왔다. 이준호는 주저없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돌진했다. 그가 다가갔을 때 한 명의 범죄자가 여자와 함께 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여자는 이 범죄 조직의 또 다른 피해자였고 그녀는 손목에 묶인 끈에 의해 묶여 있었다. 이준호는 그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 바로 다가갔다.
타이거는 이미 범죄자를 제압하고 그들을 경찰에 인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셨죠? 이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기겁을 한 얼굴로 이준호를 바라보며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도 그냥 길거리에서 강제로 끌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도망가지 않게 감시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도와 창고 밖으로 나갔다. 이제 이 사건의 범죄자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준호는 그 여자를 보호하면서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았다. 과연 이 범죄 조직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이 여자는 왜 그들에 의해 납치된 것일까? 그들은 바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이준호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의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이 범죄의 뒷배경을 파헤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준호와 타이거는 창고에서 범죄자들을 처리하고 나서 그 여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이제는 안도감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이준호를 따라갔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계속해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었다. 그녀가 왜 범죄자들에게 납치되었는지, 그녀의 신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범죄 조직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다. 이준호는 여자를 경찰서로 데려갔고 곧바로 그녀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녀는 한 여대생으로 이름은 한지민이었다. 한지민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보였지만 그녀가 설명하는 내용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납치된 이유가 자신이 아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이 범죄 조직의 최고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내 교수였어요. 하지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많아서 그들은 날 없애려고 했던 거죠. 한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교수는 누구죠? 이준호가 물었다. 그의 이름은 송현수예요. 그는 내가 맡았던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내게 제공했던 정보는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결국 그 사람의 목적을 알게 되었죠. 그는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지민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이준호는 잠시 그녀의 말을 되새겼다. 송현수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 교수는 평범한 대학 교수처럼 보였지만 그가 비밀스러운 국제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럼 그 교수는 지금 어디에 있죠? 이준호는 계속해서 물었다. 저도 잘 몰라요.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끌어들인 프로젝트에서 그는 매우 급하게 떠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계속 감시당하고 있었죠. 한지민은 말을 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준호는 송현수 교수를 추적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송현수는 그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교수의 행동이 범죄 조직의 활동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면 그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준호는 한지민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송현수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요? 한지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가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와 몇 가지 코드명은 기억나지만 저는 그걸로 그를 추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는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할 거라는 점이에요. 이준호는 한지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히 범죄 조직의 일원이 아닌 국제적 음모와 연결된 위협으로 바뀌었다. 송현수를 추적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다. 타이거는 옆에서 긴장감 넘치는 눈빛으로 이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단독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죠. 이준호는 타이거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맞아. 우리는 송현수를 추적하는 동시에 이 범죄 조직의 큰 그림을 파헤쳐야 해.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게 이준호와 타이거는 송현수 교수와 그를 둘러싼 범죄 조직의 비밀을 풀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릴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이준호는 한지민이 말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모든 단서들을 하나씩 조합해 갔다. 그들이 추적해야 할 길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과연 이준호와 타이거는 송현수를 찾고 이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건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이준호와 타이거는 한지민의 말에 따라 송현수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한지민이 제공한 코드명과 이메일 주소는 그들에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한 것처럼 송현수를 추적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송현수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가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과 암호화된 통신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준호는 사이버 수사팀과 협력하여 송현수의 이메일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는 여러 차례 변조되었고 그가 남긴 흔적은 점점 더 지워져 가고 있었다. 이메일을 추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타이거가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정보 추적을 해온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송현수는 이 방법을 알았을 거예요. 그가 남긴 것들은 모두 터질 수도 있어. 이준호는 타이거의 말에 동의하며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의 생각은 한 가지로 좁혀졌다. 송현수가 감추려 했던 비밀, 그가 소속된 범죄 네트워크의 진짜 얼굴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지민이 알고 있는 다른 단서를 확인하는 게 필요했다. 한지민 씨,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말한 그 프로젝트, 그리고 송현수와의 연결고리를 좀 더 파헤쳐 봐야겠어요. 이준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 프로젝트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 거예요. 한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녀가 알고 있는 마지막 단서를 떠올렸다. 저는 송현수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연구와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송현수가 이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었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준호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사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군요. 타이거는 그 말을 듣고 빠르게 정리했다. 그럼 그 프로젝트는 돈 세탁이나 범죄 네트워크와 관련된 일이었을 수 있겠군요. 송현수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뭔가 큰 일을 벌였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군요. 이준호는 결심을 다지며 말했다. 송현수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이준호와 타이거는 다시 한지민을 중심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한지민은 송현수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진짜로 추구하는 목표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깊이 파고들수록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준호는 한지민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송현수를 추적했지만 그가 숨기려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그들을 기다리는 위험도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때 이준호와 타이거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한지민이 말한 마지막 단서 그가 그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과연 송현수의 숨겨진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생각한 더 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이준호와 타이거는 이제 단순히 범죄 조직의 일원이 아닌 국제적인 음모에 휘말리게 된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찾고 있는 진실은 너무나도 깊고 복잡했다. 사건은 점점 더 끔찍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이준호는 타이거에게 말했다. 타이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그들이 마주할 위험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많은 비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준호와 타이거는 숨을 죽이며 그들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모든 단서가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이제 송현수의 범죄 네트워크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했다. 송현수의 계획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서 보계적인 국제적인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준호와 타이거는 이번 작전이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범죄의 망을 끊어내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작전은 단순히 송현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그가 속한 범죄 조직의 두목과 맞서 싸우는 준비를 해야 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전 세계를 위한 싸움이 될 거야. 타이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는 타이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번에는 더 큰 희생이 따를 거야. 송현수와 그의 조직은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타이거와 이준호의 깊은 신뢰와 그들이 쌓아온 경험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송현수의 의외의 약점이었다. 이준호는 그것을 찾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유리한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작전이 시작되자 송현수는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가 준비한 덫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이준호와 타이거는 그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접근했다. 드디어 그들은 송현수의 마지막 은신처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송현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다. 그러나 이준호와 타이거는 그를 압도하며 마침내 그의 범죄 조직의 실체를 폭로했다. 송현수는 결국 체포되었고 그의 조직은 무너졌다. 우리는 이겼다. 이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끝이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싸움을 해야 할 거야. 타이거는 이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 있어. 우리가 믿었던 정의가 승리했으니까. 이 사건은 경찰 역사상 무후무한 승리로 기록되었고 두 사람은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으로 세계적인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과연 이 싸움의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 그들이 얻은 것은 정의였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준호와 타이거는 다시 한번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더 이상 단순한 경찰이 아닌 정의를 지키는 전사들의 길이었다. 그들이 살아온 세상은 그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그들을 이끌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은 이제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